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7편. 이제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힘들었지만은 또 앞으로 또 몇 개 또 편제 남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여튼 간에 조금 힘들고 매일매일 듣다 보면은 귀찮을 수도 있어요. 아유, 저도 어떨 때는 막 진짜 요즘에 몸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냥 빨리 이거를 끝내고 좀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일을 벌려놨으니 마무리는 해야죠. 예. 하다가 그만두면 정말 그 속담에 아니하는 것만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한번 듣고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다 잊어버려도 되고 딱 나는 금기위력을 들었는데 딱 한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그 하나가 씨가 돼가지고 또 관심을 갖고 그것을 하나를 통해 가지고 확대 재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공부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어느 책을 봐가지고 딱 한 가지가 머릿속에 남아있으면은 그건 굉장히 큰 공부가 된 거다. 모든 조문을 기가 막히게 우리가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환자 올 적마다 딱딱 맞춰서 그거는 정말 힘든 얘기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어떠한 밝은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인식에 있어서도. 그래서 저는 주자를 신봉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만 주자가 써놓은 글 중에 대학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은 인기소발이 수명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 바라는 바를 따라서 드디어 따라가서 밝힌다.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나뷰라는 말도 있어요, 나뷰. 우리가 집에 옛날에 집 질 때 보면 창문을 만들잖아요. 옛날에도 창문 만들었거든요. 창문을 통해 가지고 빛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다 막힌 것 같아도 각자는 그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주특기, 자기가 어떤 밝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학에서 그 주자가 명덕장에서 인기소발이 수명지라고 하는 말이 저는 굉장히 참 현실적으로 맞다고 봐요. 그런 말은.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유학을 공부를 했던 하지 않았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육아적인 공부를 했지만 성경의 좋은 말씀 같은 경우는 평생의 마음의 어떤 이렇게 간직하면서 사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내용이든지 간에 금계율학에서 이한양 씨가 말은 입은 삐뚤어져서 또 말은 또 바른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좋다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잊어버리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외울 수도 없고. 자, 구가 가운데에 구가라고 썼으니까 평상시에 구토증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옥농하면은 이거는 좀 심각한 거죠. 구토를 치료할 수가 없고 농이 소멸이 되면은 저절로 낫는다. 자,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렇게 연계성 같은 경우 우리가 폐홍편에서 배웠죠. 폐홍편에서 이거 했던 거예요, 사실은. 자, 그 사람이 본래 담음이 있다. 그래서 구토하를 잘 구토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담음을 제거하지 아니해서 혹이에요. 혹. 이것이 오래돼서 부패하거나 혹 급성한 어떤 열병으로 인해 가지고서 변화돼서 옥농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초기에 어떤 사소한 거라 하더라도 갑자기 감기가 됐던 어떤 열병을 앓게 되면은 잠재적인 이 담음이 설사 없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옥농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해석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이와 같은 경우에 옥농을 구축하게 되면 없애버리면 구토는 저절로 나으니 그것은 병독이 제거됐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옥농이든 구토든지 간에 궁극적인 거 뭐냐면 담음이죠. 예. 담음을 제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담음은 비록 하나의 독이나 그 병세에 따라서, 자, 병세에 따라서 구토, 해소, 폐창, 폐위, 폐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토 따로 있고 해소 따로 있고 폐창 따로 있고 폐위 따로 있고 폐홍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담음이 하나의 상황에 의해 가지고서 이렇게 다양한 병증을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이 본문의 뜻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방을 세우는 데 있어서 시조리, 종조리를 가히 얻을 수가 있다. 네. 뭐 시조리하고 종조리는 원래 이거는 맹자에서 나온 말인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연쇄적인 그 작용에 의해 가지고서 처방이 별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청령탕 같은 경우는 폐위나 폐창 같은 데서 소청령탕을 기본방으로 쓰잖아요. 나중에 가가지고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열에 의해 가지고 벌써 옥농이 생겼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보다도 무슨 저 같은 개인적인 경우는 석고라든가 의인 같은 경우도 길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얼마든지 첨부해서 쓸 수가 있다. 열이 막 발생되고 그러면 이거 정말 겁잡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정말로 사망할 수도 있으니까. 자, 이 조문은 앞에서도 14편인가 12편 조문에서 나왔던 거예요. 예. 그런데 조문 자체가 이미 그 해석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설사 이게 본문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본문 속에도 주의 문자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본문을 맹목적으로 믿을 수 없다. 항상 우리는 사실적인 근거에 의해서 본문을 판단을 해야지 본문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신성 불가침의 영역은 아니거든요. 자, 먼저 구토증이 있다가 도리어 갈증이 있는 것은 해소되려고 하는 것이다. 병증이 해소되려고 하는 거다. 근데 먼저 갈증이 있다가 도리어 구토증이 있는 것은 수정심하니 이것은 음가에 속한다. 자,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먼저 구토증이 있다가 갈증이 있는 거. 그러니까 구토를 하게 되면은 위에 어떤 진액뿐만 아니라 어떤 그 소위 말해서 배출되던 그 구토물뿐만 아니라 진액도 손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증을 느낀다. 저는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 요런 거를 느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어느 정도는. 근데 먼저 갈증이 있는데 도리어 구토증이 있는 건 여전히 이 사람은 수분 변조증을 가지고 있다. 수정 심화가 있다. 이것은 음가에 속한다. 구가가, 자, 이제 문제는 여기가 있는 거예요. 구가가 구토증이 있는 사람이 본래 갈증이 있어야 되는데 도리어 갈증이 없는 것은 심화의 지음이 있기 때문이니 이것은 지음에 속한다. 이것은 반복적인 얘기니까 별로 의미는 없죠. 자, 여기서 심화의 지음이 있기 때문에 갈증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심화의 지음이 왜 그러냐면은 탕봉구진이 이 조문에 의해 가지고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조문이 무조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 심하유
지음이나 심화의 수기 같은 경우 그러면 갈증이 없느냐? 갈증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갈증이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 오히려 갈증이 본래 갈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도리어 갈증이 없는 것은 심화의 지음 때문이다. 그러면은 이것은 일종의 생수로 오해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생리적인 수가 아니고 그래도 이거는 병리적인 수거든요. 병리적인 수. 예. 병리적 수. 예.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이 여기에다가 이것도 일종의 이게 주의 문자라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성갈구 요거예요, 요거. 예, 요 정도는 믿을 수가. 이거 전부 다 해석이에요, 해석. 이 조문에 대한 주석이란 뜻이에요, 주석. 예. 글이 전수되어 갈 때 각자의 의견을 거기다가 집어넣은 것이 정문처럼 된 거예요, 이게. 예. 자,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12편의 28 소바나탕 조문에서 거듭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해석하지 않는다. 그러나 요거는 한번 그래도 다시 한번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먼저 구토증이 있고 뒤에 갈증이 있는 사람은 물을 마시면 해소가 돼요. 물을 조금씩 마시면 갈증이 해소가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구토증으로 해서 위에 그 진액이라든가 이런 것도 따라서 구토를 해버렸기 때문에 목이 탈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물을 조금씩 마시면 해소가 된다. 근데 먼저 갈증을 있다가 뒤에 구토하는 자는 산음이 해야 된다. 예. 예를 들어서 소청룡탕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는 이진당류라를 쓴다든가 이런 거죠. 예. 음을 흩어줘야지만이 해소가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룡산 같은 경우도 쓸 수가 있죠. 그런데 구가가 도리어 불가한 경우는 심화의 지음이 때문이기보다는 지음이 아직 발작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심화의 지음이 아직 발작하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낫지, 심화의 지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갈증 같은 경우 전부 다 쓰는 약들이 뭐냐면은 복용, 백줄, 택사 이런 거 가지고 썼잖아요. 심화의 지음이 있을 때는. 심지어는 세신이라든가 마왕이라든가 계지 같은 경우도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마왕에 의해서 번조증이 유발됐기 때문에 석고를 그때는 가해서 쓰는 게 낫다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심화의 지음 때문이라고 여기기보다는 차라리 지음이 아직 발작하지 않은 상태로 이해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비판을 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건 당신이 좀 틀린 것 같다. 그럼 얼마든지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메모해뒀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책 쓰고 그럴 때 얼마든지 한 편의 글을 자료에 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여러분들 옛날 사람들이 사서 삼경 같은 경우를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자주가 있고 또 주자 제자들의 각주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견이 이거는 내 생각 같아서는 이런 것 같다 그러면은 전부 다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기록을 해둬요. 나중에 자기가 문집을 만들 때 그런 것도 전부 다 한 편의 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문에 대해서 각자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이렇게 기록해 두는 기록해서 모아두면은 한 편의 좋은 논문이 될 수도 있고 서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제가 봤을 때는 한의학의 뭐랄까 여러 가지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뭐랄까 그 제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글 쓰는 것 그리고 기록하는 버릇 그리고 참 여러분 이거 참 적하는데 글 쓰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 글을 책으로 만들 때는 책이 갖추어야 될 어떤 그 최소한의 어떤 형식이 있어요. 형식, 양식. 예. 이거를 갖추어야 돼요. 이거를. 그냥 막 글 써가지고는 안 돼요. 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훈련에 의해 가지고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묻기를 병인이 맥삭 벌써 딱 뭔가 이렇게 상맥이 있으면은 일단 열이 있고 뭔가 다소 급박한 상황이에요. 이거는 저는 그 맥을 이렇게 전적으로 뭐 믿거나 그러진 않지만 이거는 굉장히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환자를 어느 정도 진정된 상태에서 맥을 했는데 맥이 상맥이 있다. 긴맥하고 상맥하고는 다른 거죠. 상맥은 정말로 맥박수가 빠른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뭔가가 급박한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자 삭은 열이니 마땅히 음식물을 소도시켜 가지고 음식물을 소화가 잘 되니까 열이 있으니까 음식물을 충분히 먹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도리어 구토하는 것은 왜 그런가? 참 좋은 질문이죠. 네, 좋은 질문이죠. 구토를 한단 말이에요. 열이 있으면은 음식물을 잘 소화시켜 가지고 막 식욕이 땡겨야 되는데 그거를 다시 도리어 토한다. 이 반자라는 거 항상 예기치 못한 상황이에요. 이 사람은 이미 이렇게 이 상맥을 통해서 이렇게 이미 인식하고 있었어요. 예측하고 있었던 거죠. 예측하고 있었는데 그 예측하고 반대의 상황,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편의 글 속에도 어떤 드라마의 반전 같은 게 있다. 예. 선생이 가로되 발안하여서 양기가 미하고 격기가 일종의 뭐 횡격막 같은 그런 거죠. 중초에 있는 기가 허해서 맥이 이에 삭하나 삭은 갱렬이 되어서 갱렬이라는 거예요. 삭은 갱렬이 되어가지고 능히 소곡하지 못하고 위증이 허랭한 거다. 겉으로 봐서는 그렇지만은 사전에 이런 경우는 발언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도 조금 무리가 있어요. 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맥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정상적인 열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갱열이라고 그런 거예요. 갱열. 예.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후세의 용어로 하면 실열이 아니라 가열이라는 거죠. 가열 또는 허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을 능히 소화시키지 못하고 위중이 허랭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맥현자는 허야하니 이거는 누구 주장이니까 저는 그렇게 위기가 남음이 없어서 조식모토하고 변해서 위반과 반이증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죠. 예. 저녁에 아침에 음식을 먹으면 저녁에 토하고 저녁에 음식을 먹으면 아침에 토하고 그리고 조식모토, 모식조토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이게 반이증이다. 이것은 한기가 상초에 있어서 있는데 상초에 있는데 의사가 그거를 모르고 도리어 합법을 썼다. 그래서 또 반자를 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글은 여러분이 봤을 때 이 조문 같은 경우는 그 후세사 나중에 쓴 거예요. 맥현자의 의사가 합법을 썼더니 예기치도 못하게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은 뭐냐면 요 사이에 있는 글은 일종의 병리적인 해석이죠. 병리적인 개념이죠. 병리적인 개념. 이제 맥이 도리어 현이 고로 이것을 허라한다. 이거는 억지로 갖다 붙여놓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현맥이 어떻게 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억지로 갖다가 여기서도 위중 허랭이라 하듯이 억지로 갖다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맥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몸이 우리가 현맥이라고 하는 건 보통 긴장이 있고 실증에 관계돼 있다 하더라도 이것도 일종의 그 가열에 의해 가지고 나타난 것이다. 뭐 이렇게 뭐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조건이 이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봤냐면 한기가 상초에 있다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예. 조문 중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보면은 다시 한번 보죠. 조문 가운데 조문 가운데 자 조문 가운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귀열, 영양미, 격기허, 사귀객렬, 위증허랭, 맥현자허, 위기부여, 변이위반, 한제여상. 이거는 전부 다 소위 말해서 병리나 이것은 가설이다. 어떻게 가설이라고 해서 제가 무조건 부정하자는 말이 아니라 일단은 가설이에요. 예. 이게 일종의 전부 다 후세 사람이 조문에다가 갖다가 붙여놓은 해석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실질적인 조문은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기에 대한 해석이잖아요. 이런 거는. 예. 이런 거는. 객기허. 이런 건 전부 다, 예. 위기무여.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예. 빼놓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 띄고 포 띄고 가면 뭐 글 몇 개 남은 게 없죠. 예, 그래도 그것을 중요시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맥이 삭한데, 이 사람이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가 있죠. 도리어 토한다. 맥이 삭하면서 토한다. 예. 그리고 먹었더니 아침에 먹었는데 저녁에 토하고, 저녁에 먹었는데 아침에 토하고,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과연 실증이라기보다는 허증으로 이해를 했다는 얘기죠. 근데 초기에 의사들이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발안하고 합법을 썼다는 얘기죠. 마흥탕을 썼다든가 승기탕을 종류를 써가지고 병세가 더 악화됐다는 거죠. 네. 자, 사가 거려대 발기한에서 격기허 위증허랭자는 다른 뜻이 아니다. 소위 위증공호라고 하는 것은 치자시탕에 보면은 객기가 동격해가지고 심즉 온회와 또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치자시탕에 보면 이런 말 나왔잖아요. 객기가 동격해가지고 치중 온회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것도 위중이 공허한 거거든요. 예. 여기서는 위중 허랭이라고 그랬지만은 치자시탕에서는 위중 공허라고 한 거예요. 거의 같은 뜻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예. 이와 같은 해석도 비슷하고 여기 치자시탕에서는 객기가 동격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죠? 격기가 허하다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예. 병인 맥삭 당 소곡 인식이 반토자는 발한 과다의 연고 때문이며 맥현의 조식 모토자는 하지 태조거야다. 너무 합법을 빨리 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치와 역치 후에 설사 망열하고 망진액에 빠질지라도 괴병을 허증이라고 이르는 것은 괴병을 허증이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편견을 조장케 하니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허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허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는 보호를 해야 된다는 인식이 자기도 모르게 부지식간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잘못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일종의 이것도 전부 다 괴병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괴병을 그러면 허증이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냥 괴병이라 하더라도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서 치료하라는 말이 합리적인 말이죠. 이건 그러니까
고의들이 사용하지 않은 용어들이 막 나와서 이제 되는 거예요. 물론 허증을 제가 막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잘못하다가 하면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조문의 본래의 뜻이.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치자시탕을 치료하거나 반화사심탕으로 치료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치자시탕이 허증을 치료하는 보약입니까? 반화사심탕이 보약입니까? 사하는 약입니까? 애매하잖아요. 어떠한 병증에 대해서 치료하면은 저절로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은 대승기탕은 실증에 쓰는 사하제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보가 안 되나요? 그러면은 병독을 제거하면 우리 몸은, 우리 인체는 스스로 회복된다는 거죠. 예, 이게 옛날 사람들, 고위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인데, 잘못하면은 이거를 여기서도 잠깐만 허허학 나오면은 무의식 중에 부양론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예. 부양론에 빠지게 돼요. 부양론의 그 치료법을 쓰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나타난 증상이 객기 동격해가지고 심증 온해가 생기면은 치자시탕을 써야 되죠. 그리고 하지 태조 해가지고 심화 비가 나타나면 반화사시탕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다음 조문에 가면 나오니까 그때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누차 말씀드린 거죠. 예. 그 허라고 하는 말에 너무나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예.